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단장은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았습니다.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지도에서도 독도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하려는 것입니까? 독도 지우기 논란, 대통령실은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있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독도 지우기를 하려는 정부가 뭐하러 1년에 2번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서영조 의원님. 네.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김병주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됐고요. 병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긴급 지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그렇게 볼만한 뚜렷한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역사인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평가겠죠. 패턴이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그런 느낌일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강복절 경축식이 두동강이 났잖아요. 근데 그 전조가 뭐였냐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치우는 과정 속에서 임시정부와 강복군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게 이번에 광복절에 나타난 것이에요. 전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 지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네. 전조가 좀 이상하잖아요. 안국역에 있고 잠실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이게 통행에 좀 방해가 된다 해서 치워요. 네. 그러면 통행에 방해 안 되는 곳에 옮기면 되잖아요. 왜 치우죠?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오래됐다고, 낡았다고 치워요. 그러면 신상으로 리모델링해서 더 새롭게 조형물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 상식적이고 납득이 되는데 일단 치웁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 독도에 대해서 손대는 거 아니야? 라는 안 좋은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주의를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정부가 하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요. 그 조짐이 현실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마저 이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거나 독도를 일본의 마음에 맡겨놓는 또 독도마저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야당 대표로서는 병상에서 긴급 지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요. 야당의 이런 좀 이상스러운 조짐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돌려놓으세요. 조형물. 그래서 통행에 좀 방해 안 되는 곳에 놓으시고 전쟁기념관도 새롭게 단장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다. 예. 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해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 지역화하는 게 아니냐. 근거 없는 독도 정쟁화는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예. 지금 이게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이어서 근거 없는 또 하나의 선동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친일몰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저런 괴담 수준의 친일몰이는 저는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독도를 지운다고 독도가 지워집니까? 그걸 어느 국민 누가
그것을 동의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보수 진영에 있던 어떤 국민들이라도 독도가 무슨 일본한테 넘겨준다고 그걸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더군다나 지하철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잠깐 치웠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교통공사, 서울시 산하에 있는 교통공사가 치운 거예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장한테 지시해서, 서울시장이 교통공사 사장한테 지시해서 그걸 치웠다는 얘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가 정말 기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안국역에 저 독도 설치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지만 통행하는 통행로에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조형물이 너무 낡고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잠시 치운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다른 장소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지금 갖다 놓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의 입장 아닙니까? 뭐 독도 하는데 지금 독도의 날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월 25일이에요. 10월 25일 전에 맞춰서 저것을 갖다 놓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 입장이에요. 교통공사의 입장이에요. 저게 무슨 서울시랑 관계된 일도 아니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시설물로 좋은 공간에 갖다 놓겠다고 하는 것이 입장인데, 저거를 치웠다고 해서 독도가 지워진다라고 하는 과한 저런 식의 친일몰이를 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좀 무모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전쟁 생각하고 기념관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쟁 기념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시 낡은 것들을 새롭게 교체해서 갖다 놓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게 하나의 조형물을 치운 걸 가지고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저런 과한 표현은 제가 봐서는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하나의 술수다, 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도 오늘 브리핑 통해서 아까 들으셨듯이 반박을 했는데 독도 지역의 괴담, 저희를 묻고 싶다, 우리 영토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친일 프레임을 위해서 독도까지 끌어들였다, 공당이 맞나 의심이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조국 혁신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셨어요? 독도 지우기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과도한 친일 프레임입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복절에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부 총독인가. 당연히 저는 현재의 일련의 흐름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봅니다. 독도 지우기가 아니다, 독도 조형물 다 돌아올 거다, 그 말씀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제보 중에 하나는 동북아 재단 있지 않습니까? 동북공정에 맞서서 만들었던 동북아 재단에도 독도 조형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라졌답니다. 그게 최근이면 일련의 흐름대로 그랬구나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2년 전이라고 들었거든요. 2년 전이요? 그렇다면 거기는 더 이상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다시 되돌려 놓지 않고, 지하철역과 이런 데는 문제가 되니까 비판받기 싫어서 다시 되돌려 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도 지우기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최근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문서를 합의했다고 하고, 신 장관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서 내용 뭐가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국방위에서도 그 문서 공개하라, 혹시 민감한 내용이면 비공개로 하고 국회의원들만 열람하자, 그렇게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마 한미일 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군사 훈련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한미일이 해상 군사 훈련을 하면서 혹시라도 일본이 독도에 접안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미국이 접안한다면 우리 동맹이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가 독도에 접안을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지 야당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개혁신당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와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보수는 곧 친일이다. 이 명제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뉴라이트가 친일이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뉴라이트 보십시오. 위안부가 강제동원이 아니었다. 망언이 있었죠. 항일 독립투사들에게 좌익 공산 색깔 씌워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민지 생활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근대화되었다. 네. 자, 이런 거는 학문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런 건 학문의 자유가 아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반민족 행위로 처벌받을 만한 말들입니다. 네. 이분들 친일도 아까워요. 일본을 숭상하는 숭일입니다. 그런 뉴라이트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 인사를 보면요. 조선시대 때 단종이 있습니다. 단종이 황표정사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요. 임금이 조금 인사가 어려우니까 신하들이 누런 딱지를 붙여서 인사를 올려요. 그럼 그걸 임금은 결제만 합니다. 그걸 황표정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뉴라이트가 찍으면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인사가. 지금 김문수 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뉴라이트표 황표정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요. 간단합니다. 뉴라이트와 손을 끊으시면 됩니다. 뉴라이트와 함께하는 보수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라고 표현을 정부에서는 하지만 방류 1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제 부각을 했고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해왔는데 지금 위험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당에서의 주장이 나오거든요. 네. 서영주 의원님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님 차례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들은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많은 부분들이 10명 중 8명이라고 당시에 그랬죠.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없는 게 낫잖아요. 결국에 방류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방류하지 않고 안에서 본인들이 비용을 들어서 비축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가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방류하면서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항의해야죠. 안 된다. 국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대했던 국민들이 괴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괴담이라고요? 지금 무슨 그 국민들한테 시비 거는 느낌이에요. 1년 고작 지났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1년에 130만 톤씩 나올 이 오염수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합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본 편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1년 동안 매번 국민 여러분 염려치 않도록 매번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30년을 제가 빠지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와야지 지금 민주당한테 그때 선동했으니까 사과하세요. 이 정쟁이나 위반하는 이런 정부 한심하다. 예. 그래 말씀드립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그 당시 과학을 믿지 않고 괴담으로 선동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7개월 만에 결국에는 그 핵 오염수로 인해서 모든 수산물들이 다 먹고 나면 다 거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49,800건을 지금 1년 동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도 그 이하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괴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괴담이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광우병 괴담에서부터 사드 괴담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괴담까지 다 늘어놓고는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왜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좀 과한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갖 피해를 다 주고 모든 비용들은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시료 채취를 통해서 안전한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4년, 5년 아니면 10년 뒤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바예요. 태평양을 돌아서 돌아오게 되면
4, 5년 이상,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겸허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무능한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할 겁니까? 사고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최근에 화재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는 뒤에 아이쿠 잘못됐네 스프링클러 설치하재요. 1년 정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삼중수소는 축적되는 겁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기형적인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그걸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때 가서 뭐라 할 거예요. 예. 안전은 더 과하게 주장을 해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괴담 수준으로 얘기한다라고 치부하는 거. 광우병이요? 미국 사람들은 저기 30개월 연령 미만 소를 먹었는데 이명박 때 어땠습니까? 30개월 이상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주장을 해서 그나마 밑으로 받아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국민 안전을 위한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여야 간에 괴담 정치로 정쟁화시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무능력한 정부다. 예. 안전을 저희가 뭐 그것을 도외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저렇게 무리한 주장들을 통해서 거의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엔 우리 수산업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그렇다면 지금 삼중수소가 태평양 어디 한가운데 떠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태평양의 많은 인접 국가들이 그것을 가만두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무한 책임으로 가더라도 과학을 왜곡시켜서 저렇게 선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